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제가 네, 대표님이 이제 네. 수입이나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반갑습니다. 찾아왔는데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아체라는 브랜드를 운영 중이고요. 보석이랑 이제 천연석 이런 종류들 또 다른 제품들을 직접 해외 가서 이제 수입한 지 23년 차? 24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엄청 오래되셨네요. 네네. 예전에는 직접 수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뭐 태국어도 못하고 이러는데 그냥 솔직히 어떤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부딪혀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요 사무실에 물건들이 엄청 많은데 네. 간단하게 사무실 소개 좀 해주세요. 알겠어요. 지금 좀 정리가 안 돼서 엉망이긴 한데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 이제 제가 예전에 주로 수입했던 거는 요런 보석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이건 토파즈고요. 자수정 요런 거고 이제 세팅용 보석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요런 거는 그린 에머시스트라는 보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원석들도 사이즈가 이제 뭐 크고 작은 거, 그러니까 캐럿에 따라서 그리고 퀄리티, 등급에 따라서 이런 컬러에 따라서 또 가격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원석에 따라서 어느 나라가 더 저렴한지 이런 거는 또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루비 덩어리고요. 루비요? 네네. 와, 이렇게 보는 건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리고 이제 타로 카드나 네네. 이제 뭐 영매사 뭐 이런 분들이 요런 제품들을 같이 또 판매도 하시기도 하고 뭐 점성술 같은 거에 쓰기도 하고 뭐 그래서 요런 형태들을 제품들을 또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태국에서 가지고 왔는데 원산지는 그리고 다 달라요, 원석마다. 그래서 태국이 좀 가공 기술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태국을 많이 다녔다가 지금 환율이 너무 안 좋아요. 똑같은 백바트라도 원가가 너무 상승을 했고 인건비도 오르면서 조금 태국 쪽은 좀 덜 가게 됐었어요. 그리고 태국이 이제 보석을 좀 이렇게 가공하는 기술이 굉장히 좋고 인도라든지 뭐 다른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데 공장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여자 혼자고 물량이 그렇게 많이 안 되면 인도를 직접 굳이 가는 것보다는 태국이나 뭐 홍콩이나 이런 데 오피스에서 구입을 하면 좀 더 안전하기도 하고 좀 그렇죠. 눈으로 보고 사올 수 있고.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은 네. 이제 보석으로 된 요런 주전자 같은 거거든요. 이거 근데 굉장히 이쁘네요. 예, 이거 제가 이번에 출장 갈 때 저희 아들 데리고 갔다가 그때 김우빈 씨를 공항에서 만났거든요. 오. 한창 그때 그 드라마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요런 관련된 드라마를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요 제품들을 좀 거래처에서 이제 저렴하게 주셔가지고 요런 거를 수입을 했었어요. 여기에 이제 나석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요런 건 좀 저가형이거든요. 그럼 이제 요것도 등급에 따라서 가격대가 워낙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이런 데서 수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다른 제품은 저도 테무나 이런 알리를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보석은 추천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등급이 되게 저렴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조금 등급이 좋은 것들은 좀 퀄리티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남대문이라든지 뭐 좀 도매하는 분한테 납품을 좀 많이 하는데 그렇게 고가를 찾진 않아요. 왜냐면 한국 시장 자체가 되게 비싼 게 많이 팔리는 곳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조금 한 중저가를 많이 찾으시죠. 그러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보석은 어떤 종류인가요? 보통은 지금은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이 호환석이거든요. 타이거즈 아이라고 해서 이게 호랑이 눈을 이렇게 의미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몇 가지 종류들이 있거든요. 근데 염색되지 않은 거고 이건 되게 저렴해요. 저렴하다고요? 네, 아주 저렴한 보석이고 그리고 유튜버에서 네네. 뭐 재물운을 가지고 오는 보석 이렇게 해서 지금 소개가 많이 돼서 매출 1등은 지금 호환석들이에요. 저는 이제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직접 해외를 나가가지고 이제 품질 확인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대부분 이제 물류를 통해 가지고 뭐 호환석 몇 미리 주세요라고 하면 그걸 받아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품질을 검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 좀 나가는 편이고 지금은 좀 믿을 만한 거래처가 있어서 이제 그 친구한테 이 보석을 공급받고는 있거든요. 그래도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서 제가 눈으로 꼭 확인하고 이제 품질 확인한 다음에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러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는 어디가 될까요? 최근에는 중국이에요. 중국. 최근에는 중국과 홍콩을 자주 가고 있고, 이제 이런 줄로 된 보석들은 인도라든지 중국이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스타일의 제품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나 태국도 있긴 있는데, 이제 요즘 환율 때문에 잘 들어가진 않고, 근데 중국도 환율이 그렇게 좋은 편 아니에요. 전쟁이 나서. 대표님께서 이렇게 보석들을 수입해서 네. 어떤 식으로 이제 국내에서 뭐 유통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거의 지금은 이제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단체톡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주얼리를 판매하시는 분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20년 넘게 거래했거나 뭐 좀 오래 거래하신 분들은 대부분 도매상들이에요. 소매상이 아니고 도매상한테 이제 뭐 이거 주세요 뭐 이러면은 발주 받아서 넘겨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대표님과 거래하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뭐 문제가 생겼거나 하면은 이제 확실하게 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품질이 되게 좋은 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만약에 같은데 품질이 더 좋다면 가격이 더 싸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품질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업체에서 못 찾는 원석이 있으면 저는 가공을 하거나 이제 구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무실을 둘러봤는데 네. 여기 바닥에 이 싱잉볼이라고 하죠? 네네. 싱잉볼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싱잉볼이 이렇게 싱잉볼도 그럼 지금 뭐 이렇게 수입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 지금 제가 이제 주로 판매했던 타겟 자체가 이제 명상 힐링 이런 거를 원하는 고객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타겟층이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걸 팔다가 갑자기 뭐 애기 기저귀를 팔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고객층이 이제 좀 비슷하고 이제 그래서 요 제품을 자연스럽게 좀 몇 년 전부터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네팔에서 이 싱잉볼을 만드는 분이랑 좀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요 제품을 같이 협업해서 팔고 있어요. 네팔도 직접 갔다 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 핸드메이드를 만든 거거든요. 진짜요? 한번 이렇게 소리가 계속 울리는 거를 공명음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이즈가 클수록 훨씬 좋아요. 사이즈가 다양하네요.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해요. 보통 기존에 보면 요렇게 스틱이라고 하는데 티. 예, 네. 이런 거밖에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다 빨간 이런 색깔이라서 네. 제가 요거를 색상을 변형을 했거든요. 그럼 이건 또 따로 생산을 하신 거네요? 따로 생산했어요. 그리고 요런 스틱 같은 경우에도 품질을 좀 높여가지고 이제 여기 마감 같은 걸 좀 좋게 만들었고요. 여기 보면 이 되게 표면이 거칠고 좀 네. 별로였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도 다른 걸로 제가 생산을 했어요. 명상센터나 이제 요가 하시는 분들이 도매로 이제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커스텀으로 요런 거를 또 제작을 해드릴 수 있게 해드리고 있어요. 수입도 하시고 네, 제조도. 직접 판매도 하시고 네, 근데 제조도 하시고 네네 직접 판매는 거의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사이트를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상세 페이지 만들고 뭐 사진 찍고 올리고 그래서 이제 또 정산 주기가 조금 늦다 보니까 뭔가가 많이 팔려도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있는데 지금 이제 한 개씩 업데이트해서 좀 구매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좀 준비 중이긴 합니다. 이 공간은 사무 공간인가요? 네네. 사무 공간인데도 지금 보니까 장비들이 좀 있는데 어떤 장비들인지 한 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거는 레이저 용접기거든요. 이건 제가 직접 수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여기는 간단하게 세공을 하는 공간이에요. 이제 땡 같은 거를 여기서 해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세공 공간이고, 저기는 이제 저희가 샘플을 저기다 놔두는 공간이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레이저 이거 각인기예요. 네.
그럼 이걸 레이저로 하는 작업들은 보통 어떤 걸 할 때 이렇게 쓰시나요? 주로 이제 이 레이저 각인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아 방지 목걸이를 되게 많이 판매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아 방지 브랜드만 해도 한 30군데 정도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은값이 너무 폭등하면서 좀 다 전체적으로 줄여가지고 지금은 이제 원하는 업체 거만 받아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는 거고, 은값이 폭등했다가 지금 좀 떨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은이 그렇게 이제 예전처럼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금도 옛날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랬던 게 100만 원 찍었다가 최근에 이제 80 몇만 원으로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그 가격 자체가 이제 뭐 엄청 옛날처럼 뭐 2천 몇백 원 돈당 이런 거는 이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무실에 지금 혼자 계시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혼자 일하고 계신 건가요? 아, 네네. 지금은 거의 혼자 있는데, 바쁠 때는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있고요. 또 저희가 다른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찍어내기도 하고, 지금은 사실 한국에서는 너무 인건비가 비싸져가지고, 제조하거나 이런 거를 한국에서 하는 거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해외 쪽으로 생산할 수 있게끔 많이 돌렸고, 또 이제 해외에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빠르게 납기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정밀한 제품들은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인해야 되는 것들을 한 개 한 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각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말고 또 공장이 공장이 있다고 따로 하는데, 있어요. 네네. 그럼 그 공장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거기서는 사실 이제 저희 아버지 때부터 했던 공장이고, 그 공장에서는 뭐 정밀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용품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생산을 하는데, 대량 생산하는 금형 프레스 공장이거든요. 여기하고는 좀 다르지만 거기서 이제 저희가 펜던트 같은 게 있으면은 대량 생산은 거기서 하고 있어요. 대량으로 찍어내야 되는 거는 중국이나 뭐 인도나 우리나라나 단가가 그렇게 차이 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비슷하거나 뭐 조금 비싸도 물류비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거 따지면 한국에서 생산할 수가 있고, 또 함량 같은 경우에도 좀 정확하게 지킬 수가 있고, 특히 서지컬이라고 하는 제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서지컬 스틸이라고 네. 이제 그 의료용에 쓰이는 스테인레스 종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장은 누가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공장은 저희 어머니랑 남편이랑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아예 사업자를 별도로 내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는 이렇게 할 수도 이거는 목적어 그다음에 슈를 쓰고 뜰 쓰고. 아니 대표님, 네. 조금 전에 중국어 공부도 하시던데 네네. 아무래도 출장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틈틈이 과외를 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이 사무실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제적으로 뭔가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해야지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을 하면서 계속 중국 드라마를 계속 틀어놔요. 그래서 이게 계속 귀에 들리도록 해서 중국어를 좀 이제 일부러 공부를 좀 하는 편이고, 제 목표는 중국어를 이제 뭐 사용을 해가지고 그냥 물건을 수입해 오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좀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한국하고는 좀 다르고 워낙 내수 시장 자체가 커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쓰는 소비도 다르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를 들면 보석을 100 정도가 좋아하면은 거기는 뭐 1000, 10,000 이 정도 이상의 그 좋아하는 게 다르거든요. 시장 규모가 달라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팔찌가 원가로 뭐 100만 원에 들고 들어오면 저희가 팔 때 1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가격대로 팔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이제 중국 친구들이 워낙 많은 찾는 제품들이 몇 가지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아이템에 상관없이 판매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그러려면은 언어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통하시는 거, 수입하시는 거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오래됐죠.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토목과를 나왔는데, 이제 저는 제 성격이 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았고, 그리고 월급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돈들이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떤 디자인을 해서, 그거는 되게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미술이나 뭐 제가 뭔가 만드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이제 품목을 따져보니까 옷은 사계절이 있고, 또 신발은 사이즈가 있고, 이제 그래서
뭘 해볼까 이러다가 보석에 좀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보석 학원을 다니면서 해외에서 수입을 직접 이제 보따리상이었죠. 조금 수입해와서 판매를 해보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시행착오나 아니면 뭐 좀 에피소드 이런 거 없으셨을까요? 시행착오는 정말 많았고요. 지금도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게 예전에는 이제 그때는 인터넷도 되지 않았고 번역기도 없어서 언어 소통도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어떤 정보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부딪히면서 좀 이렇게 습득하게 된 게 많았고, 그리고 수입을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사서 가방에 넣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서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관세에 폭탄 맞은 적도 좀 많았고, 네, 그리고 악어 지갑을 수입을 했었거든요. 악어 지갑이요? 악어. 예, 예. 네.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건데 악어. 오. 이게 거의 한 18년, 15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2007년도, 8년 정도에 남포동에서 이제 장사를 했었는데 태국에서 이때 수입을 했었거든요. 와, 근데 네네. 처음에는 그냥 악어 엄마 몇 개 갖다 드릴까 뭐 이래갖고 몇 개를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제가 이제 좀 가방에 들고 와야지 이랬는데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이티스라고 해서 멸종 위기에 뭐 처한 동식물 협약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이티스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문은 받았는데 다시 얘기를 하니까 이 발급받으려면 500개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가로 따져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잘 팔릴지도 모르고 네네. 그래서 이제 협약서를 다시 또 발급받고 뭐 이런 게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발급도 받았고 정식으로 얘를 이제 유통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거 없이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막 그냥 팔다가 벌금 맞고 이런 분들도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이제 그냥 해가면서 부딪혀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고 노하우는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하죠. 그럼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면서 물론 잘 된 것도 많고 좀 안 됐던 그런 아이템들도 있었을 텐데 대표님이 지금까지 하시면서 가장 재밌었던 아이템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유리로 만든 제품이 있었거든요. 유리로 만든 건데요. 네. 이제 요거는 금이라서 지금 너무 비싸서 제작이 아예 불가능한 거고 이제 요렇게 가공을 해서 네. 판매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유리 가공하는 거를 제가 거래처에다가 계속 이제 부탁을 해서 네네네. 가르쳐 달라고 한 5년을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가르쳐 주죠. 왜냐면 자기 노하우니까. 네네. 근데 제가 5년 동안 이제 그 거래처에 이제 막 물건을 발주를 넣으면은 이 사람이 한 달 걸려 이랬는데 3개월, 6개월 걸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주문은 밀려 있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막 부탁을 했었거든요. 한 5년 정도로 계속 진상이었죠. 좀 가르쳐 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집 애기가 막 그 한 100일 뭐 이럴 때부터 저랑 이제 거래를 하게 됐는데 갈 때마다 제가 애기 선물을 다 갔어요. 가면 그 다음에 갈 때 좀 6개월이면 6개월에 맞춰서 얘가 필요한 것들을 막 챙겨가고 이제 옷도 챙겨가고 막 화장품도 갖다 주고 그걸 5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오려면 와보던지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티켓을 끊고 다다음날 바로 들어갔거든요. 아, 태국으로? 네, 태국으로. 그래서 2주 동안 있으면서 그때 사실 배웠던 이 기술들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세공부터 유리 뭐 이런 거를 다 배웠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이제 인도에서 보석 수입하는 친구를 소개시켜주면서 네. 이제 좀 인맥을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죠. 되게 이제 좀 보따리상처럼 작게 했었다가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인맥을 넓히는 거라든지 좀 비즈니스 마인드를 그분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사업을 하면 뭐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안 좋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혹시 그런 안 좋았던 적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겨냈던 경험 네, 네. 이런 거 한 번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사이트에서 판매를 했는데 이게 정산을 못 받은 금액이 한 4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금전적으로 이게 힘들어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확 한순간에 안 좋아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쯤에 저희 남편이 이제 프레스 공장이다 보니까 손가락이 절단됐었고 그러니까 좀 엎친 데 덮친 격이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졌고 이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또 자본이 필요해요. 근데 모든 자본이 묶인 상태로 막 힘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제가 오래 거래했던 거래처들에서 다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면 거래처들은 그러면 그 당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셨을까요? 특히 제가 이제 저 원석 같은 경우에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자본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물건 주문받은 것들은 뭐 제가 물건 받고 나서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그 업체들에서 미리 제품을 공급을 다 해주는 거죠. 그냥 믿고 저한테 뭐 이자도 안 받고 물건 먼저 보내주고 이제 저는 판매되면 판매된 대로 돈을 이제 보내주고 좀 그런 식으로 지속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국 내에서 컨설팅처럼 해줬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이 오를 것 같은 곳들 있잖아요. 권리금이 상승될 것 같은 곳들 있고 그래서 상가를 여기 몇 개가 있으면 사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또 상가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브루슈어라고 해서 이제 그 제품 설명서 같은 거 QR코드 찍어가지고 이제 이 친구 가게에 대한 설명을 적어서 제가 이제 중국 전역에 다니면서 그냥 뿌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거래처들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아, 중국에서? 네네.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지금 뭐 이런 도움도 많이 주고 있고 또 공장도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죠. 대표님, 네. 여기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네네. 공장인가요? 예, 여기가 공장이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부품이랑 뭐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는데 금속으로 된 거를 저희는 주로 많이 하고요. 제조 공정에서 사출 금형이라는 게 있고 이제 금형 프레스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금형 프레스라는 거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이 공장이 한 얼마 됐다고 하셨죠? 아버지 때부터 했으니까 40년 좀 넘었어요. 네, 전 태어났을 때부터 공장 딸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런 식으로 금속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공을 하는 거를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접는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가공되는 거.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3D 프린터가 발달을 해도 이렇게 하는 게 정밀하면서 빠르고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생산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의뢰가 들어오면은 이제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주얼리에서는 명판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런 제품들의 로고를 새기거나 뭐 이런 거를 따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건 나사선 탭을 친다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나사선 보이시죠? 네네네. 이런 거 작업도 하거든요. 귀걸이에 응용을 하면 피어싱을 만들 때 요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기계 자체가 조금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해서 주얼리 탭으로 쳐서 피어싱 같은 거를 가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지금 제가 이제 쿠팡이랑 네이버에다가 이런 팔찌들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와, 이건 어떤 팔찌인가요? 보통은 이제 이 은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서 은이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다 우레탄 줄로 연결을 하면 잘 끊어지니까 분실 때문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끊어지는 팔찌를 좀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은체인을 넣었거든요. 은체인을 넣고 혼자서 좀 착용하려면은 이런 장식들이 좀 편해요. 혼자 걸 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요것만 업데이트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건 제가 그냥 디자인해서 오프라인 매장만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온라인은 저만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팔리는데 후기가 쌓이니까 또 주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 객단가가 한 뭐 소매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돼야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2개, 3개만 팔려도 꽤 괜찮은 거예요. 그럼 저 팔찌는 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여기 보면 처음에는 이 비유가 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중국에서 전설에 있는 건데 용왕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얘가 욕심이 많아서 인간 세계 내려가면 막 금은보화를 먹고 용궁에 가가지고 막 이제 배탈이 나니까 여기서 막 똥을 싼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얘 그 똥꼬를 막아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얘는 재물을 먹으면 이제 배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물이 쌓인다라고 해서 비유를 좀 많이 선호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좀 인기가 많아지면서 젊은 분들이 또 많이 찾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온마니 반매움이라고 해서 불교 쪽에서 이제 뭐 애군을 막아준다거나 요런 구절들이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조합해서 좀 재물운도 가지고 오고 좀 나쁜 일을 막아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의 팔찌인 거죠. 혼자 하시면 조금 손이 많이 가겠네요. 그쵸. 그래서 손이 엄청 많이 가는 작업은 이제 한국에서 좀 덜 하려고 하고요.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가요. 이제 46, 7 이렇게 되니까 평생 내가 산다는 생각을 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내가 뭐 100억, 200억, 뭐 1000억 이렇게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이 거래처랑도 그냥 트러블 없이 서로 정말 잘 지내고 그냥 내가 이걸 해서 그리고 이제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 노하우들도 저는 막 그렇게 안 알려주는 스타일은 아니고 많이 가르쳐 주는 편이긴 해요. 대표님 지금은 뭐 하시는 건가요? 이거 레이저 용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사이즈 작은 경우는 레이저로 하는 게 더 좋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상세 페이지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AI가 너무 이제 잘 되어 있잖아요. 상세 페이지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근데 계속 공부 중이에요. 아직 그 뭐 품질이나 디자인이 그렇게 100% 마음에 들진 않아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다 못하면 외주 줘야 되는데 그 돈들을 다 아까워 하잖아요. 그러면 업데이트가 안 되면 매출이 안 일어나. 그러면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10,000원짜리를 80개 파는 것보다 이거 3개 파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 장사를 해보니까 객단가가 올라가야지 이 돈이 되고 남아요. 이렇게 팔면은 뭐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자영업 같은 거 해가지고 커피숍을 되게 조그만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객단가가 1,500원짜리 만약에 커피를 100잔을 팔아봤자 이게 단가가 작은 걸 팔면 하루 종일 고생을 하는데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이 판매 단가가 10,000원, 20,000원대에 3개가 나왔으면은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거는 부수적으로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약간 공부를 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뭐 오늘 제주도 보여주셨지만 네. 그래도 대표님의 메인 잡이 이제 수입이잖아요. 네. 수입에 관련해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에 어떤 품목이든지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는데 메인 카테고리가 먼저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중구난방 내가 뭐 건기식이 잘 팔린대 이럴 건기식 가지고 오고 의류가 잘 팔린대 막 복합적으로 다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초보자들한테는 절대 추천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거의 메인으로 제가 하는 거는 주얼리만 하는 이유는 막 물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판매를 하면 재고도 어느 정도 쌓일 수가 있고 경험도 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메인 테마 하나를 정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품목을 넘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뭐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다 팔 수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깊이가 좀 낮고 그냥 단순하게 시장에 가서 그냥 가지고 오는 거는 사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걸 너무 잘 팔고 있어.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물건 못 뺏기겠어요. 바로 그리고 저보다 자본이 더 많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더 바로 뺏길 수 있겠죠. 카피하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나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려면 단순하게 그냥 수입해서 가지고 와야지 해서 조금 더 브랜딩이 돼야 되고 이제 공장과 직접 거래를 해가지고 내 제품도 생산할 수 있고 그게 돼야지 이제 좀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직접 해외 나가서 시장 조사를 하겠다. 네. 이런 사람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뭐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그게 어느 나라를 가는가에 따라서 좀 다른데 단체로 가는 뭐 그런 것들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가서 처음부터 막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막 이렇게 수입을 막 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위험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사를 하러 갔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아이템 몇 가지 정도는 샘플로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내가 이 영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무작정 가지고 오면은 이제 그 실패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오게 됐을 때 중국이나 뭐 네팔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FTA 협정이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관세 같은 거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서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오면 관세가 제로란 말이에요. 그럼 품목당 뭐 예를 들어서 HS 코드라고 하면 요새 그 AI로 검색을 하면 많이 나와요. 뭐 이 품목에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의 AHS 코드는 뭔가요? 뭐 이렇게 찍으면 요새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가 관세율이 몇 프로인지 이런 걸 조사를 해보고 그러면 이제 그 업체에다가 이제 그 설티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설티피케이션 오브 오리전이라고 해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해줄 수 있는지를 알아오면 1,000만 원에 8%는 엄청나요. 그리고 100만 원에 8%만 해도 그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관세를 아예 안 내고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이제 수입부터 하면 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세금들을 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 또 이제 통관이 안 되는 품목들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조사를 딥하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선 얼마에 파는지 뭐 해외에서는 이게 얼마 정도에 파는지를 조사를 한 다음에 중국을 넘어가는 게 순서가 맞아요. 근데 무조건 중국 가서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한국 제품들도 거기 막 가서 더 저렴한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대기업이 이미 진출을 해서 더 엄청 싸게 팔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딪혀서 물건값이 여기서 200원이고 여기서 300원일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역으로 더 싼 경우들도 있어요. 더 비싼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고 이제 대량으로 수입하는 거는 좀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후 이제 좀 판매량도 일어나면은 그때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주얼리랑 뭐 보석을 전문으로 하는데 다른 품목들도 생산이나 뭐 제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거의 주얼리가 좀 본업이긴 해요. 그래서 그 주얼리 관련돼서 창업이나 뭐 제조나 이런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이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또 네. 좋은 기회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